상태에서 빨간 피가 보이는 고기를 먹으래요. 처음에는 참다 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밖에 나갔다니까요. 원래는 인도에서 돼지고기는 좀 더럽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고, 그리고 정경적으로는 소고기를 못 먹어요. 네, 그건 저 먹어요. 한국 요리 중에 그럼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하지 않아요. 제육볶음. 다 돼지고기 요리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게?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루빠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20년 좀 넘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적도 바꾸고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죠.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일단 해산물을 못 먹으니까 그거 빼고는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닭갈비, 삼겹살, 돼지갈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인도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인도에서 돼지고기는 좀 더럽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고, 그리고 정경적으로는 소고기를 못 먹어요. 네, 그건 저 먹어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한국에 놀러 왔었는데 남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삼겹살 집에 갔는데 앞에 이런 고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는 요리 다 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빨간 피가 보이는 고기를 먹으래요. 처음에는 참다 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밖에 나갔다니까요. 뭐라 그럴까, 이거 보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음식 먹을 수가 없는 느낌이 들고, 근데 한 부분을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냄새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 번씩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ham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고추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 옆에 넣으면서 먹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특히 왜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그 양파 절인 거 주잖아요. 간장 양념에. 그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먹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옆에 곁들면서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아닐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뭐가 떨어지지. 그래서 참다 이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갔다가 거의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시간 좀 걸려서 이거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이 음식은 그냥 이거 비주얼로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문화를 알게 되고 다들 먹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는 한번 트라이를 하게 되면 맛은 괜찮구나 알게 되지. 근데 처음에 비주얼 보면 그리고 또 신기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거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는 건데요. 근데 제가 직접 굳이 요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왜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런 느낌이 처음에 있었죠. 식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좀 살면서 바뀐 생활 습관? 생활 습관?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티타임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바쁘고 시간도 다 다르고, 그거 진짜 달랐어요. 인도에는 가족의 시간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한국에는 너무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니까 나도 조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내 생활을 갖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좀 빨리빨리 해요. 제가 성격이 좀 원래도 그랬어요. 시간 전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타입인데, 근데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인도 사람들은 편해요. 마음이 천천히 해요. 굳이 급할 필요 없고, 우리도 존경적으로 신이 많이 믿잖아요. 신을 믿다 보니까 조금 뭐를 얻게 돼도 그거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거 받았으니까 고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돈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오버타임 하잖아요. 야근해요. 인도에서. 그럼 돈은 더 받잖아요. 그럼 생활이 좀 편해지겠죠? 이제 사장이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월급은 올려줘요. 그때부터 야근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돈 올렸으니까. 그럼 이제 만족스러운 거죠. 리포님은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좀 바쁜 거 좋아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일 안 해봤어요. 인도에서는. 여기 처음에 왔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있는데, 근데 남편은 이제 일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기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일을 하면 내가 버는 돈이 맛이 다르고, 근데 점점 그 맛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심심한 김에 아침부터 한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놀아도 된다. 그리고 주말에 마음 편히 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쁜 생활을 좋아해요. 그리고 바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가 사실 투잡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한 9시, 10시가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체력이 너무 좋다.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우리는 못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안 느껴요. 일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김치 주시는데 많이 없어요, 옷에. 전에는 진짜 많이 줬거든요? 이 옷에 안 주더라고요. 좋아하네요. 김치? 아니요. 김치를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볶은 김치는 그나마 먹어요. 그리고 삼겹살하고는 잘 어울려요. 느끼함이 잡으니까 나 알타리 좋아하는데. 김치 맛있네요. 하나 아까 못 가는 건또 뭐였어요? 일단 콩나물 없으니까 인도에는. 그리고 김치 당연히 그렇고 소고기 그렇고 돼지고기 그렇고 치킨은 이런 식으로 요리하진 않으니까. 인도에는 그 양념 넣고 카레처럼 많이 하시니까. 혹시 가족분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인도에는 이거 푸시라는 거 없어요. 저희 집에는 특히 그렇고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 본인은 안 먹지만 너는 알아서 해라. 너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거 제 마음이고 제 선택이니까. 더럽네? 이렇게 장난을 해요. 장난은 치지만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안 먹고 여기서는 뭐를 하면 상관없는 거죠. 가족분들은 안 드시나요? 어차피 소고기는 잡기도 쉽지가 않지만 돼지고기는 원래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저 오리고기도 여기 처음 먹어봤어요. 인도에는 오리가 없어요. 훈제는 일단 괜찮아요. 훈제를 그냥 먹으면 덜 맛있는데 주물럭식으로 양념해서 먹자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맵게. 집에서 요리하면 사진 찍잖아요. 다 매워요. 다 빨개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간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오리고기하고 제육볶음을 사서 가려고. 요리하고 가면 돼요. 그거 패키니까 요리돼 있으니까 생고기는 아니니까. 오늘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조카는 그래도 여기 왔을 때 먹었는데 엄마는 안 좋아하시고 조카들은 괜찮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줄게. 그래서 엄마가 너 굳이 그래야 되겠니? 그래서 괜찮아 애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먹여.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애들은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그냥 소고기도 가져갈까? 그거는 굳이 그래야겠니? 그거 좀 빼고 가져오면 안 되겠니? 응 알았어. 소까지를 빼줄게. 근데 작은 조카는 그냥 가져와줘. 내가 밖에 계단에서 먹을게. 인도에도 채소는 많은데 근데 이렇게 풀을 안 먹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풀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한국에는. 양파나 버섯도 그만큼 조금 좋죠. 그럼 그거 먹는 게 낫지. 맛있으니까. 그거 완전 신기해요. 어떻게 그거 맛있게 느끼지? 쓴 맛을?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많이 하지만 요리하다 보면 양념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리가 너무 쉬워요. 일단 인도에는 난 비슷하게 생겼는데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메인 디쉬는 점심, 저녁 무조건 뉴를 해요. 남는 거 안 먹는 거죠. 반찬이 없으니까. 많이 익혀요. 그럼 계속해서 볶아야 돼요. 그것도 시간 걸려요. 근데 한국은 금방요, 금방. 많이 할 게 없더라고요. 특히 나물 하나만 할 줄 알면 거의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요리 중에 그럼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다 잘해요. 제육볶음. 다 돼지고기 요리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러게. 돼지고기 찜도 잘해요. 그 김치 넣고. 그럼 한식은 이제 남편분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인도 음식 많이 먹었고 제가 요리하면 되니까 점점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트라이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고 라면은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그걸 매운맛이에요. 신라면 좋아해요. 저. 지금도 신라면 먹을 때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도 많이 넣어요. 붕어빵. 붕어빵을 처음에 먹을 때 이거 밭을 왜 먹는지 인도에 밭 안 먹어요. 그래서 밭을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밭을 먹는지 처음에 그랬는데 붕어빵 겨울에 밖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바삭바삭 해야 돼요. 붕어빵, 잉어빵은 안 맛있어요. 뭔 차이예요, 붕어빵이랑? 소프트해요. 좀 부드러워요. 어떤 거는 바삭바삭하지 않고 밖에서는 부드러워요. 막 말랑말랑. 밖에서는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태우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싫어했다가 그 다음에는 땡기더라고요. 겨울에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호떡도 처음에 조금 그랬어요. 근데 겨울에 밖에서 먹어야 돼요. 이런 음식을. 집에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추운데 그 컵에 먹는 호떡이 너무 맛있고 기름에 튀겼으니 그 밖에 바삭바삭하고 안에 그 꿀이 흘릴 때 진짜 맛있었어요. 성격상도 하나 꽂히잖아요. 근데 그거 끝장 봐요. 먹기 시작하면 끝장 봐요. 매일 먹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한국 왔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다 거기 있었고 남편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하루 종일 잤어요 집에. 그리고 밤에는 채팅했어요. 그때 야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후 채팅하고 시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했나? 한두 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원래 이 생활이 아니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이런 생활을 받아들였던 것 같던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채팅은 딱 스톱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서 네모를 돌았어요. 왜냐면 길을 모르잖아요. 언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딱 내 집에서 나가면서 이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 네모를 돌면서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요리도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이제 운동시 나도 먹을 수 있게 요리를 시작하고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원래 또 청소 같은 건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패턴을 바꾼 거예요. 밖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파키스탄 사람들 그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착한 분을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원래 좀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원래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때 제가 좀 어렸고 겁도 없었고 운이 좋게 좀 착한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분 이렇게 일해볼래? 그래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한 달 했나?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공부까지 다 한 사람인데 공장 일하기 싫었어요.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던 거고 일이 안 어려웠어요. 그냥 버튼 언어 하는 일도 있었고 먹새 남은 물건들도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쉬운 일들이었지만 근데 그거 그냥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만두고 한 달 했나? 한 달 하고 인도 갔어요. 한 2달? 그리고 네 인도 그냥 이제 놀러 간 거죠. 다시 마인드 프레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인도 한국 와서 또 파키스탄 사람 만났네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 3번 만났어요. 그리고 3번 사람 이렇게 놀다가 공장 3번 나갔어요. 다른 공장 한 달만 하면서 인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 쪽에는 사장님께서 자기 애들을 과외해 볼래? 영어 할 줄 아는데 왜 이거 하냐? 그럼 너도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래서 당연하죠. 그럼 일을 그만두고 과외 시작했더니 소문 나면서 그래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외 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웨이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영어였죠. 그래서 저 잠깐 봐도 돼요 했더니 그럼요. 그래서 신문 잠깐 보다가 혹시 영어를 할 줄 아는데요. 유치원 옆곡에 있는데 가서 한번 가르칠래요? 인터뷰 볼래요? 그래서 당연하죠. 옆곡 가서 그냥 인터뷰 보고 다음날부터 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쭉 영어 일을 했어요. 완전 신기했어요. 원래 정치였어요. 메이저가. 거기서는 그냥 띵까띵까 공부하면서 놀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뭐 공부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인도에는 캐스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못하는 거죠. 이 일을. 그거 받아들이기 더 아마 힘들었나 봐요. 저는 셔틀라예요. 2번째 브라ಹ୍먼 밑으로. 한국 와서 고생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네. 처음 알았어요. 이거 고생이구나. 네, 첫 고비였어요. 잘 넘겼어요. 사실은 제일 큰 고비는 엄마 아빠 놔두고 여기 왔던 자체가. 왜냐면 이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한 번도 본인 중에 없었어요. 항상 집에 누구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혼자 있다는 그 시간이 받아들이기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뀌었던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거는 그 첫 월급 별로 안 되잖아요. 그때였으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손에 받았는데 뒷따준 거예요. 돈이 이렇게 버는 거구나 처음 알았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는 아빠한테 받는 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행복함이. 돈이 중요한 것도 몰랐던 거고 왜냐면 어차피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다 해주시니까 그럼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노력해서 벌었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 벌어야겠다. 똑똑해요 제가. 그럼 나 김치도 하나 먹고 얘기할게. 저는 처음에 한국 왔는데 단어 한두 개밖에 남편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쁘다, 고맙다, 끝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살러 왔으니까 패턴을 바꾸고 나서는 아리랑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패턴을 바꿨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편하게 한국에 살려면 그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음식하고 언어밖에 안 되잖아요. 아리랑 TV 보기 시작하면서 서브타이틀 나오잖아요. 밑에 자막. 그걸로 매치를 했어요. 듣고 밑에 매치를 하고 아니면 거꾸로. 그리고 그 단어를 듣고 집에 남편 오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뭐라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 입에서 나와야 외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어나 조금씩 문장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채널 보기 시작했어요. KBS나 그런 거. 그때는
그때는 제가 잘 봤던 거는 non-stop이었어요. 그거 보다가 점점 저도 모르게 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문장식으로 귀에 들어오고 말할 때도 편해지고 그냥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펠링 많이 틀려요. 왜냐면 공부 안 했거든요. 말하는 건 TV에서 배웠지만 쓰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공부해야 되니까 싫고. 그리고 저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 생활을 제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가 해결한 거죠. 글씨는 아는 언니가 기억 니은 써주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집에서 그냥 기억이랑 아 붙였다, 이 붙였다 단어를 이제 만들고 단어 만들다 보니까 점점 책 잠깐 보면서도 이제 느끼잖아요. 그리고 공부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리스닝이나 그런 거 있어서 그 애들 책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그 단어가 보이는 거죠.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한국에 오신 지가 24년? 거의 23년 됐나? 22년 됐나? 대충. 그때 한국 기억나세요? 외국 사람들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돈은 조금 지불해서 결혼하신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외국 사람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지는 않을 텐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이고 인생이고 선택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불편했고 아 외국 사람 왜 결혼하고 왔지? 이렇게. 그리고 남편한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너는 외국 사람이랑 결혼했지? 한국 사람도 많은데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때 월드컵이 너무 난리였잖아요. 다 레드 그 티셔츠를 입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 티셔츠하고 머리에 이렇게 밴드를 하고 네 그리고 오토바이 타면서 빙글 돌았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고 쓰레기통 없어졌어요. 원래 있었어요 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도 가도 길에 버리지 않고 굳이 저만 가방에 갖고 와요. 인도 사람들 그냥 길에다 놨겠어요? 많이 버리더라고요. 안 그러는 도시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많이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가난이 계속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공부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쓰레기통에 이걸 버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그거 일을 할까?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거 바뀌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인도 가도 가방에 넣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기 거 가방에 넣으세요 라고 하고. 근데 맞아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근데 아직도 그거 쉽지는 않은 사람들 많은 거죠. 옆집에 살았어요. 원래 옆집에. 몰랐죠, 제가. 남편이 그거 한국하고 인도 콜라보 회사에 일을 했었는데 2년 동안 가신 거예요. 옆집 살더라고요. 눈이 맞았어요. 너무 착해 보였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뭐 이런 나라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저희 얘기하는 게 더 바빴어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영어 못해요. 얘가 한국말 못해요. 인도말 못해요. 아이 컨택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에는 언어가 필요 없구나. 그냥 꽂히면 그거 콩깍지가 뭔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통하고 이 사람 없이는 세상이 다 컬러 없이 블랙 앤 화이트였고 그 느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언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와서 아, 언어가 필요하구나. 알게 됐어요. 아, 현실이 이제 다가오는 거구나.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너 한국 갈 수도 있다. 괜찮다.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하다가 진짜 오게 되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마 다시 그때 가도 같은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반대를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코리아야? 직업상 할아버지가 좀 똑똑하셔. 그래서 코리아 누구야? 저도 몰랐어요. 코리아도 모르는데 누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해서 당신이 무슨 코리아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알았어, 할아버지가 물어봐서 알려줄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알려줄게. 그럼 괜찮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생각이 못한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 아예 한국말 몰랐던 거예요? 아예? 남편은 집도 몰랐는데요?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는데 확실히? 다행히 잘 봤어요. 큰일 뻔했어요 저. 만약에 제가 애가 있구나 특히 딸이 있으면 그런 행동 한다면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짓을 했지만 사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긴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 처음 왔을 때는 기억나세요?
그 느낌 진짜 달랐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원래 남편이 이제 인도에 일하다가 갑자기 오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마무리 급하게 하고 남편이 먼저 여기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6개월 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먼저 보내도 괜찮다고 아빠가 얘기하셨어요. 사실 대부분 부모님들 안 그러거든요. 무섭잖아요. 근데 아빠는 네가 가면 얘가 더 힘들 거고 그래서 차라리 얘 먼저 보내고 6개월 있다가 네가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 보냈어요. 근데 됐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화해서 나도 갈래 하는데 6개월은 무슨 23일 만에 한국 왔어요. 저 23일 만에 이제 혼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23일 만에도 데리러 오기 그러니까 오빠는 안 보내겠다. 혼자서 딸을 어떻게 보내냐. 아빠는 괜찮다. 오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혼자 오게 됐어요. 주소도 제대로 몰랐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단은 딱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멈추고 슬프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여기는 남편 보고 싶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나빴다 설레하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그레이션에 도착했더니 주소 달래요. 주소 써야 되잖아요. 모르지. 근데 달래요. 나갈 수 없대요. 근데 이제부터는 눈물 나기 조금씩 시작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밖에 나갔더니 남편이 안 보여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 못 찾겠어요. 이렇게 딱 게이트 나오잖아요. 그 나는 영화처럼 막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무슨 남편이 안 보여요. 계속 봤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일단 앞에 나가자. 나가면 본인이 왔으면 분명히 나를 찾을 거고 안 왔으면 그때 생각하자. 그리고 아마 인도도 다 그렇게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많았잖아요. 그때 옛날에 외국에서 이렇게 안 데려오시고 놔두고 가시는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미국 분들. 근데 뒤에서 나 여기 있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야 왔대. 지금도 사실 기억해요. 그 느낌을. 왜냐면 그때 너무 무서웠고 인도에 전화해야 되는데 티켓 어디서 구하지? 그 머리에 별 생각 다 들어온 거죠. 그 한순간에. 근데 그때 이제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폰은 주더라고요. 폰에서 그때 화이트색이었는데 LG였나? 너무 신기했어요. 전 처음 폰이었어요. 그 전에 남편 폰은 제가 썼어요. 그때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남편은 갖고 있더라고요. 됐다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내 것도 생겼어. 그것도 차에 타자마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 폰을. 그래서 그것도 너무 행복해졌어요. 겨울이었는데 추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도 옷이었고 얇았어요.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요. 그리고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춥지 않고 그때 여기는 이제 추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가서 옷을 샀어요. 그때 롱코트 입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쇼핑하는 자체가 오자마자 쇼핑 너무 좋았어요. 길들도 우리하고 다르니까 건물이나 길들도 깨끗하고 인도에는 한 길에 자동차 그리고 3휠러 그리고 자전거 같이 다 타요. 그럼 트래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라인이 안 지켜요. 라인이 거의 안 보여요 사실은. 보여도 안 지키지만 근데 여기는 다 한 줄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퍼스트 이미지는 괜찮았어요. 너무 깨끗하네 너무 좋네. 사람들도 너무 착하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길에 가도 먹을 것도 공짜로 주고 이렇게 이거 먹어 그래서 그때도 좋았어요. 다들 착하구나 나한테 진짜 잘해준다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컸어요 저는. 좋은 거 좋은 거고 근데 거기는 가족이잖아요. 그거는 놓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좀 가정적인가 봐요. 심각하게. 사실은 더가 바란 거 없어요. 남편은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완벽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가 하나 너무 큰 파트예요 아마 제 인생에서. 그거 이제 뭐가 비어있으니까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처음부터 컸고 그래서 꿈이 인도에 엄마 옆집에 사는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